자, 김건희 특검법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 국민의힘 당원명부에서 통일교인 추정당원 11만 명 정도를 추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당 해산 사유인 명백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해산해야 할 위헌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종교마저도 정치에 악용하고 종교마저도 국민을 갈라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게 아니라 매우 불쌍합니다. 자, 일단 민주당은요, 정교유착, 이 정당 해산 사유라고 지적을 했는데 국민의힘 500만 명 당원과 120만 명 통일 교인 중에 11만 명 정도가 일치하는 건요, 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우선 최병천 소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지난 대선에 그 국민의힘이 이제 경선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밝혔던 당권자 숫자가 국민의힘 당사자 쪽에서 얘기했던 게 예. 8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일단 80만 명 중에 11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고 제가 대충 계산해 봤더니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로 치면 대구, 경북으로 합쳐봤자 9%밖에 안 되고 이게 지금 한 15% 정도 되거든요. 지금 80만 명 중에 11만 명이면 대구, 경북, 부산 유권자까지 다 합쳐야지 해당하는 정도의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그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정당에서 부정선거를 약간 실천하는 정당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음모당에서 부정선거 실천당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실은 법원에서도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다 받은 건데요. 그리고 실은 이제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지금 4가지 혐의를 가지고 갖고 있는데 네네. 이 4가지를 보면은 실은 2022년 대선, 2023년 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돈을 줬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한학자 총재가 그런 점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일단은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하고 뭐 민주당한테 공세를 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오히려 무슨 종교를 정치에 활용하는 거는 이게 지금 그 검찰이나 법원도 그렇게 보고 있는 판국에 그런 거에 대한 이런 하나의 사과도 없이 이걸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하는 거는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부정선거에 실천하는 거 아니냐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강전의 대변인께서 반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8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책임당원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저희 국민의힘은 당원이 일반 당원까지 합하면 한 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1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통일교인도 한 12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번에 어쨌든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언론사마다 약간씩은 다릅니다만 11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의 통일교도가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지금 그 명단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것도요, 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2023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입했다, 이런 혐의이기 때문에 이 가입했었던 기간이 2022년 10월부터 그리고 2024년 4월까지 이렇게 사실상 줄여서 영장을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DB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냥 무작위로 지금 있는 명단을 모두 다 대조를 하니까 한 11만 명, 12만 명 정도가 겹친다는 겁니다. 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 시기로 특정을 했을 때는 한 3천 명 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그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일단 투표를 하려면은 책임당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당비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3천 명 정도보다도 더 적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뭐 11만 명, 12만 명 이런 굉장한 숫자가 마치 국민의힘을 모두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언론에 브리핑을 하고 있는 특검의 모습이 너무나 정치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이다, 여기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종교를 정치에 악용하는 집단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인지 저기 국민의힘인지 이제 특검을 통해서 가름되겠죠. 네.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이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 종교인들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당원에 가입시키려고 했던 그런 행태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의심이 되었고 그 의심에 대해서
법원도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네.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발부한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당원에 특정 종교인이 대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혐의점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법원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우리 헌법 제20조 2항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런데 지금 종교인들이 집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들어갔습니까?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의 그 지도부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집단 가입했다라는 그 의혹, 그것을 지금 혐의점으로 가지고 예. 특검이 수사 중에 있으니까요. 네네. 그 수사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특검의 그 압수수색 영장 진행 과정도 위법했다. 아까 강전의 대변인도 엄격히 외쳤습니다. 이렇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고발도 예고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고발장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고발하겠습니다. 특검은 영장에 기재된 대로의 집행 방법도 지키지 않았고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집행 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했고 집행 과정에서 일일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특검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 강력한 조치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현정 위원님께는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과연 이 특정 종교인이 모여서 진짜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됐었는지 어떤 것들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건지 그런 가능성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네. 그러나 이 상황이 저는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 등등을 보면 예. 일단 통일교의 특성이 있어요. 다른 종교와는 달리 통일교는 뭐 결혼도 이렇게 교회에서 맺어주고 또 중앙 통제식의 어떤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특검에서 각 그 5개 지부에서 이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그 당원 가입증을 나눠주면서 입당해라 라는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윤영호 세계 본부장과 지금 이 건진법사가 나눈 대화를 보면 예. 한 10,000명 정도면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종교들은 그냥 어떤 이 좀 자유로운 거지만 통일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고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단화되고 조직화된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만약에 국민의힘에 만약 입당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로 봐요. 특히 제가 최근에 좀 의심을 가는 건 뭐냐면 예전에 보면 보수 정당들이 민심과 당심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좀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굉장히 좀 다르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왜 이럴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그동안 3개월 동안 당비를 낸 사람한테 권한을 주던 책임 당원을 달리 예. 1개월만 내도 당원 주고 바꿔버렸어요. 갑자기 후보 진영에는 그 뒤늦게 알려주면서 예. 그럼 과연 왜 그렇게 했냐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특정한 시기에 지금 했다지만 과연 이들이 집단적으로 어떠한 사람에 따라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특히 통일교가 그동안 일본에서 불법화된 이후에 국내에 굉장히 많은 어떤 사업 확장을 꾀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뭐 방송사도 인수하고 뭐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즉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개입한 게 아니라 의혹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들을 그냥 이거는 뭐 전체 퍼센트가 그러니까 그런 거다라고 배척할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힘의 특정 종교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이라면 이거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자체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당에서도 자체 조사를 해서 과연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은요, 내일 전통적인 이 보수톱파 시조, 이 대구에서 6년 만에 대규모 장애투쟁에 나서고요.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 인천에서 잇따라 현장 최고위를 열고 이른바 경부선 민심 잡기, 또 서울 대규모 규탄 대회 등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이런 장애투쟁 내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 장애투쟁으로 나오는데 부담되는 거는 있는지, 장애투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장애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에서 그리고 여당에서 저희 국민의힘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조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당원 명부를 데이터베이스 업체에 압수수색을 들어온 것도 영장 자체는 9월 8일에 발부된 것이거든요. 네네. 그럼 왜 그것이 이제 들어온 것인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민주당의 안 좋은 악재 이슈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특검이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희 당에 대한 압박을 넘어서서 최근에는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이것은 정말로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국회 내에서 뭐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라든지 이런 것들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필리버스터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언론에서 써주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아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것들을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말씀 주신 이제 뭐 말하자면 아스팔트 우파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일 있는 대규모 장애 집회에서는 피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당의 당론과 다른 부분들은 그 자리에서 수거한다는 것도 이미 명시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할 것이 아니라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정부의 지금 모습에 있어서 저희 국민이 야당으로서 선명하게 국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